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 팀장입니다. 네, 3월 8일 일요일이죠.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또 월요일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요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 주주님들 그 중에서도 2026년 올해를 기대하면서 삼성전자의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었죠. 지금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의 저점 기준을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변동성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정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눌리는 변동성은요. 그 불확실성이 거쳤을 때 원래 가던 종목들, 원래 시장의 중심에 있던 종목들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소외된 종목에서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주도주를 정확하게 맥점에서 잡고 있는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이 저점 기준 그리고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대응 방법과 타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구독자 방에서도 실시간으로 흐름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오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같이 확인하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장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 내내 흔들림은 있었지만 정규장 기준으로 1.77% 하락한 18만 8,200원에서 보합권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급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다시 밀리며 그냥 데드캣 바운스였던 거 아닌가? 결국 한번 반등 주고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는 들 수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제가 장중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급하게 매수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런 급락 뒤에 나오는 급등은 우리가 무조건 V자 반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급락 이후에 한번 튀는 반등은 브레이크를 밟는 첫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진 않죠. 이 속도가 줄고 다시 한번 흔들리고 또 한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결국 흐름이 안정되는 겁니다. 주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급락 이후에 나오는 이 급반등은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변동성 속에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돌진해서 매수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장마감을 보면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흔들렸지만 종가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죠. 이 말은 삼성전자가 보여준 반등이 단순히 쇼커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밑에서 받는 수급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급락 흐름에서 가장 안전한 맥점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61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과거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구간이 실제로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2월 초에 강한 물량 소화가 한번 있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 구간은 결국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조건 최저점만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첫 번째로는요. 과거에 확인됐던 이 보수적인 저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추세의 전환 신호가 확인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마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떠냐? 조금 크게 보면요. 21선 위에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요. 언제든지 다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은 좋아 보이니까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대응할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인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모리 업황 좋아진다. 그리고 HBM이 고부가 가치 메모리로 붙는다. AI는 계속 간다 이러면서 삼성전자도 결국 좋아질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 큰 그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식은요 좋은 사업이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기대를 얼마나 더 충족시킬 수 있느냐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의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삼성전자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 메모리 회복만은 아닙니다. 파운드리 쪽 정상화 기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하이닉스와 차별할 수 있는 핵심 축은요. 이 HBM도 있지만 결국은 파운드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회사 체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메모리가 좋아진다 이 하나만으로는 지금 주가에서 프리미엄을 계속 받아가기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삼성전자에 더 높은 점수를 매기려면 메모리 회복을 더해서 이 파운드리 적자 축소, 선당 공정 경쟁력 회복,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기대감까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이슈들을 보면요. 이 부분들은 오히려 새로운 경계 포인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깊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를 볼 때 외부 변수만 민감하게 봤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떠냐, 중동 정쟁이 어떠냐, 유가가 어떠냐, 환율이 어떠냐, 외인들의 수급이 어떠냐. 그런데 이제는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삼성전자 이 내부의 불확실성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의 부담입니다. 지금 나온 노사 이슈를요,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임금 몇 퍼센트 더 올려달라, 성과금 얼마 더 달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부담 때문에 현금 흐름 압박이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했고요. 노조는 사업부별 보상 격차와 파운드리 시스템 LSI 쪽 박탈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파운드리라는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부담이 회사의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시장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투자는요, 하루 뉴스 한두 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유지가 될지, 내년 27년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한지를 보는데, 여기서 파운드리 축이 흔들리면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가치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전자를 오래 보고 투자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메모리가 좋아지고 AI가 계속하고 삼성도 수혜를 받고 파운드리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삼성전자의 체력이 갈수록 부각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지막 문장, 이 파운드리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이 무조건 믿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요,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냉정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를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AI 수요가 꺾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쉽게 무너질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좋은 회사냐 아니냐보다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더 충족시킬 수 있느냐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파운드리 부담과 노사 갈등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쉽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더더욱 이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변동성 구간에서도 지난 금요일 장중 구독자방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MSCI 리밸런싱과 함께 외인 매도가 이어질 수 있고 종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비중 30% 정도는 현금 확보해서 안전벨트 차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혼자 감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삼성전자는요,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정규장 기준으로 1.77% 하락한 보합권으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반등 이후에 다시 무너지느냐 봤던 자리에서 일단은 버텨낸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자리는 아닙니다. 자, 21선 안착도 확인도 필요하고요. 파운드리 관련 불확실성 체크도 하고 외부 변수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히 이 다음 캔들 월요일 장이 중요합니다. 월요일은요, 이 종가를 앞둔 추가 반등이 나올지 다시 저점 테스트할지가 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여러분, 이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분봉의 흐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매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요, 누구는 물려있고 누구는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바로 타이밍과 대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도 수급과 호가의 흐름을 보면서 저점에서 물량을 늘리고 고점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타점과 전략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동성 장에서 혼자 대응하면요, 굉장히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면 물량도 지키고 수익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변동성 기회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은 팀장, 그럼 네 말대로 우리 삼성전자 어차피 올라갈 건데 나 그냥 지금 사서 쭉 들고 있다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개인들 솔직히 자금이 어때요? 한정적이잖아요. 막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많은 세력들, 이 세력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 등락 없이 매일 원웨이로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늘 이런 등락을 이용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등락을 통한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여러분 계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사서 쭉 기다렸다, 여기서 판 사람이 나 3%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요, 여러분의 계좌에는 15에서 25%가 쌓이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20%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 여러분의 계좌에는 100%, 200%까지도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타점을 잡고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은 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라 그러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떨어지면 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제 방송 놓치지 않으시고 소통방에서 같이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은요, 수익 많이 가져간다,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속상한 연락이 좀 많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냐? 방송을 늦게 봤다고, 이때라도 사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요, 큰 손실 보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이 수익 극대화가 1순위인데요. 2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 여러분, 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 보는 것만큼 중요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1년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연락을 받고 얼마나 속상한지 제 방법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 바로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직접 넣어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로.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697-0475번으로 제가 앞으로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거거든요.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내 방송을 보고 연락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하나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소통방에서 드리는 타점 그대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이렉트로 넣어드릴 거예요. 정말 이러면 방송 놓치셨다고 수익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시겠죠? 네, 특히나 이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공포가 나왔을 때 어디서 다시 받아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그리고 이번 삼성전자 파동 고점 끝까지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소통방에서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입장 링크도 같이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매수가, 매도가, 비중 조절 타점, 공포 나올 때 대응 기준까지 문자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주실 때요. 선물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저장 가능하니까요. 꼭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길게 장문으로 보내주시면 이 선물이라는 문구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갖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 하단에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눌러주시면 윤 팀장의 정보받기라는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은 써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대응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선물 간결하게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하루 이틀 제 문자 받아보시고요. 수익 안 나면 그냥 차단하셔도 돼요. 대신 수익 나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번호를 잠깐 공개를 했더니요. 자꾸 고맙다고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목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커피도 잘 못 마시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가성 바라는 건 따로 없고요, 여러분. 대신 부탁드릴 건 하나 있어요. 이 구독,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부탁드려도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퍼주느라 바쁘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7, 8년 전쯤만 해도요, 제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때는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한강에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요, 저한테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가 정말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너무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버를 하면서 저 같은 분들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정말 필수다. 하지만 혼자 하지 마셔라. 알려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위해서요. 제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핫하죠?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SMR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원전주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뻔한 원전주가 아니라 바로 보안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SMR과 원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또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요. 급등 자리에 나와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시드가 좀 부족하시더라도 종목에 좀 물려있다고 하시더라도요. 오늘 이 종목 다들 알아가셔서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물 받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브리핑까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라이브 때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팀장이었습니다.